네, 네트워크 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QGIS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로 생성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종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실습 폴더 우리 그 엑서사이즈 11, 지금 11장이기 때문에 11차시기 때문에 11에 들어있는 네트워크하고 이 팍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네, 어딘가 이렇게 나오죠. 예, 지금 네트워크하고 팍 두 개의 파일을 불렀는데요. 이 네트워크 파일이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좌표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불러왔을 때 맞긴 맞는데요. 이 좌표 체계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좌표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파크를 보면 속성을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정보에 보면 예, EPSG 5174라고 하는 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불렀을 때 같은 위치에 나온다. 그럼 둘 다 같은 좌표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 물음표라고 나와 있는 이 좌표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5174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제대로 된 좌표 체계를 찾아서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뒤에 백그라운드 그림을 넣어볼까요? 네, 웹에 가시면 퀵맵으로 보셔도 되고요. TMS4 코리아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뭐 원하시는 지도 도형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의 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카오 스트리트가 제일 위에 있으면 우리가 불러온 네트워크랑 파크 공원 자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를 밑으로 내릴게요. 네. 자, 보이나요? 네. 네트워크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파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송파구하고 강남구 지역으로 보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바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네트워크가 잘 보이도록 심볼에 가서 요 선색상을 네, 어떤 색이 좋을까요? 파란색 계열로 해볼까요? 적용. 네, 확인.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공원을 위로 올려볼게요. 공원을 위로 올리고, 네. 자, 이 공원들은 나중에 어떤 것을 분석할 때 쓸 것이다라는 게 미리 예상이 되시나요? 네. 공원의 서비스 이권력을 분석할 때 쓰겠죠.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이 툴박스, 공간체 툴박스에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3.22 버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은 서비스 영역하고 최단 경로 이 두 가지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최단 경로부터 해보겠습니다. 최단 경로는 뭐 레이어가 있으면 레이어에 어떤 그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부터 특정 포인트로의 거리를 뽑아볼 수가 있고 포인트에서 레이어는 어떤 출발점이 포인트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는 레이어에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최단 경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최단 경로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로입니다.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벡터 레이어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계산할 경로 유형은 최단, 최속.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에는 속도 정보가 들어있지 않고 단순하게 거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단으로 하고요. 시작점은 좌표체 값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시작점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시작 지점을 누르시면 돼요. 예, 이쯤에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이 들어가게 되죠. 네. 들어간 좌표 값에 좌표 체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표시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카카오 맵에 있는 5181을 기준으로 잡아둔 거겠네요. 종단점, 도착 지점도 클릭을 해서 어딘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 종단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최단 경로로 시작점에서 도착 지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최단 경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알고리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보이나요? 네. 색이 잘 안 보이면 제가 네트워크를 꺼볼게요. 네, 보이죠? 카카오 맵을 끄면은 더 잘 보이겠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경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포인트에서 레이어도 한번 해볼까요?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어가 지금 공원이 여러 개 있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되고요. 시작점은 정해야 되죠. 네, 시작점은 어, 이쯤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을 가진 레이어는 네, 공원이 되겠죠. 해당 지점에서 공원으로 가는 경로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찍었던 시작점에서 도착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 레이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최단 경로를 이제 뽑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닫기. 지금 보면 이 도착을 할 수 있는 공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 네트워크를 꺼볼게요. 그리고 카카오도 끄면 더 잘 보이겠죠? 예, 아까 나왔던 거 빼고 제가 출발점 정했던 곳에서 각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들이 여러 개, 모든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어에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에서 포인트는 반대로 되겠죠. 네, 반대로 해볼까요? 네, 자, 레이어에서 포인트. 당연히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벡터 레이어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시작 포인트를 가진 레이어는 공원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원이 이제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도착 지점은 어, 아까 똑같은 걸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출발 역방향과 순방향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다른 곳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모든 공원에서 해당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 경우의 최단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를 표현하겠죠. 네,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닫기. 자, 네, 표현이 되었네요. 네, 카카오 다시 켜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켜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런 데는
그 공원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어, 아이고 레이어로 확대 축소를 해가지고요. 여기는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는 어, 그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도 다 켜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있는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값도 나타나지 않도록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최단 경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단 경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단 경로는 다 꺼 보겠습니다. 삭제를 할까요? 네. 최단 경로는 다 일단은 레이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분석도 이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너무 진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일단은 네트워크는 다 있다고 보면 되니까 회색으로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녹화된 영상에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색깔을 하면은 오히려 더 식별하기에는 좋을 겁니다. 자, 서비스 영역 분석, 서비스 에어리어 분석인데요. 먼저 포인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영역 클릭하시고요. 당연히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백그라운드 이 프로젝트 좌표계가 5181인데 이거 5174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좌표 체계만 들어있다고 하면 분석은 됩니다. 자, 시작점은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를 하나 찍으면 되겠죠. 네. 여기서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비용을 거리가 되는데 1km 한다 그러면 한 1000m 1000m로 해가지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실행. 그러면 이 분석이 되겠죠. 알고리즘들이 분석이 되어서 예, 영역을 그릴 겁니다. 아까 찍었던 그 지점에서 1000m 거리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서 1000m 내에 있는 영역을 그려줄 겁니다. 네, 닫기 보이나요? 여기 지금 네, 노란색으로 지금 제 화면에는 나와 있는데요. 네, 이 QGIS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여드렸던 서비스 영역 번역 같은 분석에는 이런 분석 그뭐 논문 사례에서는 이것을 써가지고 이것을 폴리곤화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그 논문이고요. 아크GIS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게 그 면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붉은색 계열로 적용 확인. 네, 이렇게 그 영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 위에 있는 그 노드들의 값들을 합산을 하거나 뭐 계산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레이어에서 대망의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영역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고요. 제일 위에 있는 서비스 영역 레이어. 그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에서 출발할까요? 당연히 공원 파크라고 하는 공원 레이어를 쓰겠죠. 자, 네트워크 선택하시고요. 계산할 경로 유형을 최단, 시작 포인트를 가진 벡터 레이어는 당연히 파크가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네, 한 700m 해볼까요? 네, 다르게 700m 하고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공원에서 어, 서비스 영역을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해서 어, 이렇게 모든 여기 선택되어 있는 공원들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을 뽑아내겠죠.
서비스 영역을 계산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요런 그 서비스 영역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네. 하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영역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영역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선만 예, 선만 할당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 아크지아이스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면으로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QGIS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3.2 버전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기능을 더 새로 또 추가적으로 해서 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어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이 QNEAT3라고 합니다. QNEAT3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해볼까요?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플러그인을 검색할 수 있겠죠. 여기서 QNEAT라고 치면 QNEAT3라고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QGIS의 네트워크 어널리스 툴박스 3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플러그인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겠죠. 설치가 되었습니다. 닫기 누르고요. 네, QNIT은 이 공간 처리 툴박스에 이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QNIT, QGIS 네트워크 어널리스 툴박스가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 네, OD 매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출발점과 도착 지점,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사이 출발지와 도착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서로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 매트릭스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소 에어라는 것은 같은 지점을 가지는 면적, 영역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면적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권역을 뽑아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가 라우팅인데요. 라우팅 경로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로를 계산하는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끄고요. 제일 먼저 밑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라우팅 쇼티스트 패스를 해가지고 가장 최단 거리를 찾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네트워크 레이어를 당연히 네트워크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위에서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강북으로 해볼까요? 네, 이쪽에다 하고 엔드 포인트를 강남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네. 명령어가 먹힌 중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과 도착 지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빠른 길 이거는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고 보니까 똑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QGIS에 원래 있던 네트워크에 있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연산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해당 기능을 해서 결과값을 내겠죠. 닫기. 자, 전체 네트워크에서 전체 레이어 확대 축소를 해보면 제가 강북을 선택을 했지만 네,
강남으로 다리를 건너 가지고 오네요. 네. 이 선 굵기를 좀 굵게 하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너비를 2.0.16이 아니라 좀 더 굵게. 그리고 색상도 짙은 붉은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용권, 서비스 이용권 분석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SO 에어리아 에즈 폴리곤을 해가지고 우리가 폴리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콘타를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는 폴리곤을 만들겠습니다. 포인트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레이어는 네트워크가 선택이 되면 되고요. 포인트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ISO 에어리어라 되어 있는데 거리를 얼마까지 할 거냐? 우리가 한 1000m로 해볼까요? 네, 1000m로 하고요. 컨터 인터벌이라 해가지고 간격을 얼마만큼 마다 볼 것이냐? 200m 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도면이 레스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셀 사이즈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단 거리냐 최속 거리냐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m에 200m마다 표현하라. 실행.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분석하고 했을 때 그 서비스 권역하고는 다른 값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넘피 맷플로 라이브러리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그 함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소스 코드들이 파이썬 것들을 씁니다. 어떠신가요? 예, 아웃풋 폴리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예, 그 영역이 이렇게 예, 이게 그 1000m였고요. 200m마다 구간을 줘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요. 네트워크에서 레이어로 확대 축소를 해서 보고 일단은 만들어진 것을 다시 끄고 예, 뒤에 어떤가요? 이미지가 이제 레스트로 만들어졌죠. 네, 그것도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되는 걸로 해가지고 끄고요. 자, 레이어로 해보겠습니다. 벡터는 네트워크로 하면 되고요. 스타트 포인트는 파크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원들의 그 유니크한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1000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을 2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단 거리 계산을 하고 셀 사이즈 넣고요. 그 다음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들이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1000m 그리고 2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권역을 만들겠죠. 레스터 파일과 폴리곤 파일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네,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는 점 하나였지만 지금은 여러 개 있는 공원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예,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석이 되는 동안에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론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QGIS보다는 ArcGIS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기능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QGIS에서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rcGIS라든지 이런 것에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쓰게 되면 첫째,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설계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기. 자, 그럼 어떤가요? 예, 이런 식으로 영역이 예, 전체 공원에서의 그 영역이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게 되면 뒤에 폴리곤 레스터 파일러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실습을 QGIS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못한 기능들도 많긴 한데요. 물론 데이터 구축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능들로 보완을 해서 어,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이것을 파일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네. 11장 11주차니까 11이라고 해서 제가 11-1로 해 가지고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메모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가 다 사라지겠지만요. 네. 자, 이상으로 이번 네트워크 분석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